한 여성이 원하지 않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남성이 담뱃불로 여성의 팔뚝을 지지면서 나와 결혼하자라고 협박한 건데요. 공포에 질린 여성,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 결혼 후에도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갔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 남성은 장모님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은 이후에도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난해 마침내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여성의 악몽은 다시 시작됐는데요. 올해 1월부터 전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대체 이 전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제보 사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방금 음성을 들으셨겠지만 사람 소리인가 싶었어요. 네, 일단 이 제보자와 전 남편은요,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일단 연애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은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제보자의 손목을 담배로 지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그 흉터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결혼까지도 반강제로 하게 됐습니다. 결혼 직후엔 더 심각했습니다. 일단 직후에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급기야 이 남편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이 남편의 폭행 그리고 가스라이팅 때문에 사실상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서 출소한 남편을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은 또 이 대목에서 그런 인간을 뭐하러 받아주냐 하시겠지만, 자, 아무튼 이 아내분도 폭발하는 그런 또 사건이 계기가 벌어지죠. 이 남편은 이 얘기를 이제 점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에요. 이 폭력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출소를 해서 집에 왔는데 막 여러 명의 여성들을 만나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남성도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그 남성에게 숙박업소 잡아놓으니까 와라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나왔고요. 심지어 보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유부남이잖아요. 그런데 여성과 성매매, 남성과 성매매 도저히 충격받아서 이 아내가 따지니까 한다는 얘기가 너도 동성애 해봐. 만나면 좋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 제보자도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교도소를 한번 다녀온 것까지는 그럭저럭 일단 넘어가게 됐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상황까지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자 아까 들으셨던 그 협박 전화, 장모님에게 건 협박 전화가 이어집니다.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잘해주면 해줄 만큼 알아야지 돈이나 밝혀야 되고 너네는 은혜를 몰라 잘하지도 안 하고 않고 네가 평생 살아 야 작년은 뇌종양 걸렸고 니도 안 걸렸다며 니네들 평생 사냐? 그래 알았어. 도끼를 떠보냈다 니네 둘다 그래 알았어. 나 징역 가면 돼 들아 몇 년 살고 올게 그냥은 안 가 너네 다 죽이고 할 거야 그러니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았냐? 그럼 나도 가면 있는가? 우리도 경찰 부리지. 가면 불러 니네 불렀잖아 니네가 거라니까 못 눌러준대. 그래 아니 니네가 잠잘 때 내가 몰래 간다고 조심하라고 아이고 그 집에 우리 이사 갈 거야. 그래 이사한 집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래 바쁜 줄 아냐? 알았어. 알았어. 진짜 세상에는 말이죠. 미치광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장모와 사위의 대화예요. 욕설이 절반이고 반말로 상당히 흉폭한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장모 집으로 간 거죠. 가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친정에 가니까 사위가 이 장모, 그 제보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서 죽이겠다. 집 주소 알고 있다. 문 잠가도 소용없다. 밤에 찾아갈 것이다. 흉기 얘기도 지금 나왔었죠. 그러면서 돈 얘기도 합니다. 돈 얘기하면서 본인이 베푼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양육비 명목,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 받은 게 다라고 합니다. 자,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까지 도망을 갔지만
그래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즉 장모에게도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때 갑자기 꼬리를 갖다가 감춥니다.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그냥 울고 내 버릇을 갖다가 앞으로 그 고쳐가지고 새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런 경우에 우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글쎄 그 어떤 그 효과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폭행을 당하고 뭔가 마음이 상당히 지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와서 이제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정말 애 생각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남편에게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과천선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역시나 또 외도를 해서 상간남 소송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 제보자분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여러 보고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 상간남 소장인가? 네, 그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저희 전 남편은 피고고 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 변호사를 샀길래 그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다고 같으면 항고를 하더니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머니 제 부모님 보는데서 저희가 폭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네, 재결합을 한 뒤에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아왔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남편 앞으로 온 상간남 소장이었던 겁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이 사실을 친정에다가도 알리고 또 그 원고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는 남편이 극도로 분노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심지어 장모님도 보는 앞에서 이 아내를 마구 폭행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편과 완전한 끝을 결심을 했고요. 지난 4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 혐의 등으로 신고해서 벌금 300만 원도 선고를 받습니다. 또 남편의 폭력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끝난 거였으면 저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쿨하게 잊고 재결합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지난해 4월에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올해 1월부터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뭐라고 오냐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재결합하면 지난 일 잊고 쿨하게 있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굉장히 음담패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내에게 성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차마 제가 전해드릴 수 없는 수준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기 그냥 섹시의 정도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는요 도저히 보여드릴 수도 없는 지경이고 아내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보내니까 그냥 무시를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네.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제보자분은 이자가 꼭 형사재판까지 가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자, 교수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슨 해코지가 또 한다면 또 무슨 또 막 사달이 난다면 저는 그게 불안하거든요.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처음에 결혼할 때 담배꽁초로 자신을 지질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는 처음에 단추를 갖다가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의 고통으로 이제 점철된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검증, 즉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동성애자 성매매, 또 장모에 대한 막말, 또 외도,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다시 운다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재결합을 하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아예 다음 생에도 만나지 않는 것이 제발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는 그 남성이 이 여성의 어떤 약점,
내가 그렇게 좀 강하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혼 소송도 내시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피해가 되면 경찰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그쪽의 어떤 이 돌아가는 어떤 고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변호사님 짧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사지를 묶어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법 위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으면 사실은 문자 메시지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다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남겨놓은 다음에 형사적 처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여성분이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